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가정을 꾸려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자연스레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자식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아프지 않은지 물어보며 신경 써주었지만 이제는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식들도 본인의 가정과 일에 바빠서 부모님의 건강은 뒤로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혼자 남겨지면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갑작스레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 중 단 17%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수록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될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갑자기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게 힘들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기보다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엄마를 유리창 너머로 보고 오니 밀려오는 우울감에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지네요. 물론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성격이라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잘 놀다가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출가하고 혼자 남게 되어도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줄여야 할 4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특히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내가 나를 부양해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자식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러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분들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는 거의 남처럼 지내고 서로 정없이 삽니다. 매일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살다가 이제는 기대라는 것도 포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감정도 별로 없는데 가끔 슬픕니다. 공허하고 외롭죠. 딸이 둘 있는데 그 애들만 보고 삽니다. 정말 많이 의지해요. 속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너무 기대고 나중에 커서라도 그 애들 덕에 웃을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나중에 아이들이 저를 그냥 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도 속으로 자식에게 기대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런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그 의지하는 마음이 전해지며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아이들 덕분에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다, 고맙다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 이 예쁜 아이들에게 엄마 소리를 듣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행복이며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 또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자식의 인생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키우면 자식은 겉으로는 부모 걱정을 하며 챙길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에게 매여 살지만 자식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자식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취미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 키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더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채소를 키우려면 물을 주고 돌봐야 하기에 자연스레 움직이게 됩니다. 게다가 수확한 채소로 건강한 식습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쉽게 키울 수 있는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채소를 기르면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밭을 가꾸며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노년기에 악기를 배우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늦었다고 생각해 쉽게 포기하지만 악기 연주는 천천히 시작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도전해보세요.
악기를 배우는 게 어렵다면 음악 감상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육체적,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평소에 잘 듣지 않았던 장르도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취미는 독서입니다. 주말에 도서관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서관에 가면 신체 활동도 하게 되고 독서라는 훌륭한 취미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그 자체로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취미를 찾으면 남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히 지나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인연을 맺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베푸는 호의를 받을 때도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고 그 이상 돌려줄 만한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다.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져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에게 부담을 주는 인연을 억지로 유지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평균 8시간, 여성은 7.8시간을 앉아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사무직으로 오래 일했던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말도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TV를 볼 때 중간중간 5분씩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걷기는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비만을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나 외로움으로 인해 폭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식사량과 식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식은 소화기에도 부담을 주며 기억력 감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에 1일 이상의 물을 섭취하며 육류나 튀김 같은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잘된 사람의 외면이 흐트러지기는 어렵습니다. 마음가짐을 다잡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마음가짐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젊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저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노후 준비 무방비,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초고령 사회 등의 뉴스만 보더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 속에서 직접 힘듦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보단 돈을 바라고 나 자신도 삶의 지혜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없던 돈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날 일은 전혀 없죠. 결국 돈이 없으면 지혜로운 말도 어리석은 말로 치부되기 일쑤고 자식들 역시 이제 와서는 그저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지혜로운 마음을 다잡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 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혜와 금전을 갖춘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나에겐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혜라고 남기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대원전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300%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드린 대원전선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AI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혜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 전용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지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벤트 전용 번호로 지혜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